여러분, 겨울은 피부 시술을 받기에 최고의 계절이면서도 최악의 계절입니다. 겨울에는 햇빛도 약하고 땀도 덜 나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밖에서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 실내에서는 뜨거운 히터바람에 노출되면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 미용의사 15년 차인 제가 겨울 시술의 핵심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고 받으면 좋은 시술과 조심해야 될 시술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겨울 시술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시술을 얼마나 할 거냐가 아니라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돼요. 겨울처럼 피부 장벽이 가장 약한 시기에는 아무리 좋은 시술도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역효과가 나는 첫 번째 시술은 아토피가 있거나 건조가 심한 피부이신 그런 환자분들이 자극이 강한 그런 시술을 받는 거예요. 박피류 같은 것들이 진짜 안 좋거든요. 네, 박피류가 어떤 시술이에요? 무슨 필링 하는 그런 화학 박피술도 있고 레이저 중에서 뭐 펄레이저 같은 그런 레이저 박피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시술들은 겨울에 피지 분비량이 적어지고 아토피도 악화됐고 뭐 약간 주사 피부염 이런 것들이 악화된 상태에서는 그런 시술은 피해서 해주는 게 좋아요. 피부 장벽이 약해졌다? 그러면은 어떤 시술을 해도 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겨울에 역효과가 나는 두 번째 시술은 한 번에 여러 시술을 복합적으로 받는 거예요.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건조해서 회복력이 간당간당하다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한 2개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3개 이상의 복합 시술을 받는다? 그럴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기본적으로 피부 회복력이 좀 저하가 돼요. 이유는 피지 분비량도 줄어서 자연적인 보호물질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복합 시술을 하다 보면 회복해야 되는 양도 그만큼 많은데 내가 피부 회복력이 적은데 많은 시술을 하다 보면은 회복이 실패할 확률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색소 침착, 홍조, 민감한 피부가 발생하거나 또는 악화될 수 있어요. 이 건조한 분들이 피부에 피지선 자체가 적잖아요. 근데 피지선에는 우리 몸에 자극이나 상처가 왔을 때 회복시켜줄 수 있는 줄기세포 자체도 좀 적어요. 회복력도 좀 적고 피지가 적으니까 회복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좀 좋지가 않고 그래서 똑같은 시술을 받아도 붉은기나 각질, 또 홍조 이런 것들이 더 오래가고 계속 남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조한 피부일수록 좀 적게 하고 좀 나눠서 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해요. 네, 건조한 피부들은 노화가 잘 오잖아요. 맞아요. 시술을 적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몰아서 하기보다는 좀 부지런하게. 네. 자, 그러면 겨울에는 도대체 어떤 시술을 받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스킨 부스터예요. 리쥬란, 주베룩 스킨처럼 피부를 조금씩 어려지게 하는 그런 시술들인데요. 피부톤이나 피부결, 잔주름 이런 데에 도움이 돼요. 요즘에는 또 PRP라고 피를 뽑아서 혈소판을 농축해서 얼굴에 넣어주는 시술도 다시 요즘에 좀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흔히 들어보는 줄기세포 시술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 PRP 시술인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스킨 부스터들을 겨울에 받으면 좋냐면 겨울에 줄어든 회복력이 스킨 부스터는 다시 그걸 회복하게 해줘요. 자극해서 피부를 어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부 회복 물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또 피부 환경을 개선해줘서 근본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또 좋은 거는 이렇게 피부가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그런 효과가 스킨 부스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술을 하기 전에 미리 해버리면은 다음에 하는 다른 시술도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겨울에는 색소 치료하면 좋아요. 기미, 잡티, 주근깨, 흑자 이런 것들. 왜냐면 겨울에는 햇빛도 강하지 않고 야외 활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자외선 부담이 적은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색소 치료를 하면 부작용 걱정이 덜해요. 왜냐면 이 색소 치료라는 게 없애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없애고 나서 부작용으로 색소 침착이 오냐 안 오냐가 진짜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자외선 받을 일이 적으면 우리가 좀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색소 치료를 하게 되면 봄에 맑은 피부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색소 치료는 변수가 진짜 많거든요. 최근에도 어떤 환자분이 되게 유명한 데서 하고 왔는데 저는 더 나빠졌어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재발하는 색소 또는 색소 침착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거든요. 언젠가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겨울에는 색소 치료가 하기 좋은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비운의 레이저인 프락셀인데요. 프락셀 한때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들 별로 안 하시죠. 뭔가 유행이 지났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시고는 계신데 피부 결에도 좋고 여드름 흉터에도 좋고 모공에도 약간 좋고 노화 방지도 되고 좋은 레이저인데 단순히 유행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좀 많이 안 하니까 아쉽기는 해요. 근데 겨울에 받으면 역시 좋아요. 왜냐면 역시 상처를 내는 거기 때문에 상처에 자외선 받으면 색소 침착 올 수도 있는데 재생 유도에 좀 유리한 점도 있고 또 이 다운타임 홍조 막 각질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겨울에 꽁꽁 마스크 모자 이런 걸로 싸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좀 감출 수가 있죠. 근데 또 반대로 이것도 자극이 주가 되는 시술이기 때문에 양면성 가지고 있어요. 겨울에는 또 나쁠 수도 있거든요. 겨울에 회복 속도가 느린 점, 건조 관리가 안 되면 홍조, 색소 침착, 또 피부 민감성 증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있어서 시술 후에 2-3주까지는 가습기도 많이 가동을 해주시고 보습제도 많이 덧발라주세요.
원장님도 프락셀 엄청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던데 맞아요. 저 6번이나 받았거든요. 진짜 용됐어요. 저 원래 되게 울퉁불퉁했거든요. 그때는 부작용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피부가 좀 두껍고 피지선이 많고 해서 부작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 저 같지 않아요.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겨울에는 다운타임이 많은 시술들 해주면 좋거든요. 목주름 필러, 머플러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좋고, 성형 수술도 좋고, 실리프팅도 다운타임이 그래도 다른 시술에 비하면 약간 기니까 겨울에 해주면 너무 좋죠. 그리고 겨울에는 보통 행사가 적거든요. 송년회까지 끝나고 나면 다음 봄이 될 때까지 회사나 가족 행사가 적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들 겨울에 뭐 이런 시술들 많이 하시고, 재밌는 거는 치과마저도 겨울이 성수기라는 거예요. 저 같은 여드름 피부도 겨울에 치료하면 더 좋을까요? 애매해요. 왜냐면 겨울에 여드름 치료가 잘 됐다고 해서 여름에 여드름이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지 하지만 그게 안 돼요. 아쉽게도. 여름이 돼서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피지 분비량이 약 10% 증가한다고 해요. 그만큼 겨울에는 반대로 피지 분비량이 줄어서 여드름도 그냥 자동으로 좋아질 때가 많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겨울이 최적기인 시술은 스킨 부스터, 색소레이저 이런 것들 좋고요. 그 다음에 프락셀 같은 경우는 보습 관리에 자신 있으면 하면 너무 좋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정말 주의해서 해야 될 분들은 복합 시술을 하거나 또는 박피 시술하거나 건조하거나 예민한 피부 이런 분들은 조금 예민한 기간을 좀 피해서 해주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 이번에 겨울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병원 온 김에 이것저것 많이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정말 많거든요. 또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더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내 피부에 맞춰서 건조하거나 또 예민하신 분들은 욕심을 좀 낮춰서 조금씩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피부 회복력이 정말 사람마다 많이 다르거든요. 내 피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시술 받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엄청 갓생사시잖아요. 오늘 5시 반에 일어나셨다고. 점점 빨라지는데요. 저 5시 46분에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게 5시 반이죠? 어떻게 갓생을 사시는 거예요? 저도 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기들 가방 물 넣고 핸드폰 챙겨주고 나와서 회화 공부하고, 시간 되면 헬스 갔다가 10시 타임부터는 수영을 일주일에 2번 가고, 한 번은 연기 수업 받고, 목요일은 제가 좀 길게 시간 있잖아요. 그때 또 운동 길게 할 수 있으면 길게 하고 있는데, 대신 밤에 일찍 자요. 11시면 잡니다. 그러면 진료 끝나고 집 오셔서 뭐 해요? 애기들이랑 놀아줘요. 그러니까 갓생이잖아요. 하루를 꽉 채워서 사시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원동력.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영어는 나 필요해, 영어 필요해 하고 시작했는데 영어 선생님 2분 계시거든요. 근데 2분 다 너무 성격이 좋아요. 그리고 제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세요. 돈을 받아서 그런가? 근데 성격이 진짜 좋고 재밌고 해서 수다 떨러 가는 기분으로 5일 내내요. 6일 월수금 화목토. 근데 요즘에 못하고 있는 건 아쉬운 건 달리기 지금 부상 2주차 아직도 다 안 나은 것 같아서. 갓생의 원동력은 저도 따라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말씀해 주세요. 딱히 의지를 발휘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서 요즘에는 재밌어 보이는 걸 하는데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피디님 릴스 하루 종일도 볼 수 있다면서요? 완전은 가능하죠. 네, 저도 릴스는 릴스랑 운동은 비교될 게 아닌데. 저는 그 빈 공백을 싫어하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없던 시절에도 뭐라도 항상 읽고 있어야 되는 입력이 계속 돼야 불안하지도 않고 심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화장실 갈 때 신문이라도 들고 광고지라도 들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심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래야 의사가 되는. 공부는 억지로 했어요. 공부는. 책을 엄청 많이 읽으시잖아요. 운동이랑 영어 시작하기 전에는 책을 진짜 좋아했어요.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책 보느라고. 재미가 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원장님이 요즘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 갓생 안 산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아까 하셨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솔직히 한때는 또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어요. 무시라기보다는 조금 한심한? 똑같나? 죄송해요. 근데 저도 요즘 아픈 데가 많고 금방 감기 걸리고 얼굴에 포진 올라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열심히 살던 시절처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죽음도 되게 가깝게 느껴지고 너무 열심히 살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진짜요? 나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수도 있을 거야, 잘 될 가능성이 더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한 2-3년 전부터는 체력이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느껴지니까 단순히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그 10%의 노력도 옛날처럼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원장님 10년 뒤의 원장님이랑 지금의 저랑 비교하면 10년 뒤의 원장님이 더 열심히 살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피디님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요. 저는 너무 게을러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자연스러운 게 예쁜 거다 아름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